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영생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기대값을 열심히 구했습니다. 자, 다음 변수 변환을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expectation 5x-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5배 expectation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고 이제 학습하셨겠죠. 자, 계산 결과 나와 있으니까 30-2 이렇게 처리해서 28 답입니다. 가볍게 풀 수 있는, 자, 1번 문제답게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변수 변환식에 대해서 연습이 정확하게 잘 돼 있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자, 다음과 같은 분산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역시 변수 변환이 또 뒤에 살짝 좀 들어가 있네요. 자, 일단은 저 분산을 먼저 구해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n, p, q 이런 형태로 구해야 되는 거니까 n 3분의 2, 3분의 1 이런 형태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9분의 2n 이렇게 처리가 된 그런 형태인데, 자, 이제 변수 변환 지금 식을 좀 잘 살펴볼까요? 변수 변환은 버리언스 4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될 식이 어떻게 되죠? 이 부분 이제 제곱되니까 16 버리언스 x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320이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분을 딱 처리하게 되게 되면 16으로 나눠지니까 20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뭐 두 식이 이제 서로 이제 연관계가 딱 있는 거니까 9분의 2n은 이퀄 20입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n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90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역시 변수 변환식이 조금 살짝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항분포에서 분산 구해 가는 식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금만 기억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번도 역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3번입니다. 크기와 모양이 같은 흰 구슬 4개, 붉은 구슬 2개가 있는 주머니에서 동시에 3개의 구슬을 꺼냅니다. 나오는 붉은 구슬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붉은 구슬이 2개밖에 없는데 3개 꺼내는 거였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 구슬이 이제 6개니까 6개에서 우리가 지금 꺼낼 것이 3개를 꺼내는 거니까 6, 5, 4, 3, 2, 1 이렇게 처리해주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가 지수를 좀 구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를 붉은 구슬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했으니까, 자,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자, 전체가 지수는 딱 이렇게 구했고요. 자, 붉은 구슬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흰 구슬을 모두 꺼내는 거죠. 4개에서 3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냥 4가지 이렇게 가볍게 끝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붉은 구슬 하나, 그러면 4개에서 흰 구슬 2개 꺼내고 붉은 구슬 하나, 2개에서 하나 꺼낸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6이 12 이렇게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은요, 붉은 구슬 2개 꺼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흰 구슬 역시 4개에서 또 하나를 끄집어내고 붉은 구슬 2개 끄집어내는 가지수 되는 거니까 4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드디어 이제 우리가 구해갈 수 있는 이제 확률 분포표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자, 숫자가 약분이 전부 다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좀 쓸까요? 0, 1, 2 이렇게 들었을 때, 자, 4로 약분 되니까 그 다음에 3, 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기 좀 좋게 좀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확률 분포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이제 분산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선 평균부터 열심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5분에 열심히 곱하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3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해서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은요, 제곱의 평균 열심히 구해야 되죠. 5분에 변수를 제곱해서 하더라도 여긴 3이 되겠고 여긴 4가 되겠네요. 되겠죠? 자, 그럼 5분의 7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분산을 구해갈 수가 있겠죠. 5분의 7에서 1이 제곱, 1을 제곱해도 1이니까 다행입니다. 계산이 조금 간단히 끝나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5분의 2 그래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가 이제 이산 확률 분포를 공부하게 되면 반드시 공부해야 될 그런 기본 요소들을 좀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야 되겠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평균, 제곱의 평균 거쳐서 이제 분산을 구해가는 그런 과정이죠. 됐습니까? 일련의 그 흐름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이 긴 과정, 풀이 과정 속에서 어느 하나라도 조금만 미스가 나면 답이 안 되는 거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잘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평균과 분산 주어져 있을 때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분산 구해가는 절차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이 제곱의 평균을 물어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곱의 평균이 분산에다가 더하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풀이 가능하겠죠. 자, 분산 36제곱 되어 있고 평균 자체가 또 4로 제공되어 있으니까 제곱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2분의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계산하면 그럼 얼마가 되겠죠? 52 이렇게 해서 계산 결과. 그러니까 분산 구해가는 절차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분산 구해가는 과정식 정확하게 잘 기억하십시오. 한 개의 주 사이를 한번 던져서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2점을 얻고 자, 4 이하다. 그러면 1, 2, 3, 4가 되니까 3분의 2 확률이 되겠죠. 이런 확률은 이제 플러스 2점을 얻고 되겠습니다. 5 이상의 눈이 나오면 1점을 얻는 게임이 있다. 그러면 3분의 1 확률로는 또 1 플러스 1점을 얻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임을 180번 반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총점의 기대값은 어떻게 되냐? 똑같은 일을 180번 반복한다. 그럼 이제 이항분포란 얘기죠. 180번 반복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점수를 곧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면 4 이하이들이 나오느냐? 4 이하 나눈 걸 가지고 이렇게 확률 변수 x라고 해가지고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좀 기대값 즉 평균을 구해가면 되죠. 그럼 180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120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4 이하의 눈이 120번 나오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120번 동안에는 플러스 2점을 얻을 거고. 나머지요. 나머지 이제 60번은 플러스 1점이니까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더하기 해주면 이게 이제 얻은 점수가 총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그냥 계산해서 그러면 되겠죠. 240에 60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정답 300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점수까지 모두 포함해서 뭐 이렇게 나온 변수를 x라고 해주면 이 x에는 2점을 얻고 그 다음 180번 시행했죠. 180번 마이너스 x에서는 또 얼마를 얻고 플러스 1, 플러스 1점이죠. 곱하기인데. 곱하기 1점을 얻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변수 변환 이런 형태를 좀 통해서도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뭐 굳이 변수 변환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지금 위에서 구했던 부분들 무난하죠. 아예 이제 4 나올 횟수 자체를 아예 이제 횟수를 구해서 4 미만 나올 확률 를 이용해서 횟수를 구하고 그 횟수에 이제 점수를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점수를 받는다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해가지고 이렇게 변수 변환해서 처리해가도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또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니까 뭐 가볍게 생각해서 풀어가는 것이 더 시험 장소에 때는 좀 현명한 풀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설명절 이해되죠? 자, 변형을 대처하기 위한 그런 과정 때문에 조금 이제 변수 형태를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사실 기억해 가면서 5번을 좀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 사이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120번 반복할 때 두 개의 주 사이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합이 6 이하인 횟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 3, 4, 5, 6, 7, 8, 9, 10, 11, 12 무엇을 쓴 거죠? 두 주 사이 눈의 합을 쓴 거죠. 합을 딱 썼습니다. 이때 나온 횟수가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이제 대칭 구조가 되죠.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6 이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만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횟수가 얼마가 되는 건가요? 15개가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확률은 36분의 15라는 것이 되겠고 그럼 이제 얼마로 약분되는 거죠? 3으로 약분되는 거예요. 3, 5, 15, 그 다음에 3, 12 이렇게 되니까 12분의 5 이런 확률이 되겠죠? 자, 이런 시행을 또 몇 번 반복한다? 120번 반복한다. 그럼 이항분포다. 120이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확률은 12분의 5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곳에서 우리가 구하는 기대값은 그러면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50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때 또 4x 플러스 1이다. 살짝 좀 변수 변환했는데 이 부분들은 뭐 거의 안 나온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50을 좀 대입해 주니까 200에다가 201에서 이제 가볍게도 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자체 에서 확률만 좀 정확하게 잘 구하면 되겠습니다. 주 사이 두 눈의 합이 2, 3, 4, 5, 6 전체 주 가지수를 좀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 좀 알아가면 다음에 좀 다른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보여드렸는데, 자, 이때 지금은 이제 6 이하 이렇게 되는 거니까 15가지가 되겠고 36분의 15에서 이제 확률 좀 구하면 되죠. 똑같은 식 반복했다. 이항분포 좀 기억하게 되면 그 다음 평균 무난히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쭉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분산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자, 이 부분 여기 구해가는 이 형태가 60 컨비네이션 x 2분의 1의 x제곱에 2분의 1의 60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나온 결과죠. 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x번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다. 60번 중에서 x번이 일어난다. 자, 지금 이 확률 자체가 독립시행의 확률로 되어 있죠. 독립시행의 확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다. 이렇게 되면 이걸 바로 뭐가 되죠? 이항분포 이런 형태. 됐습니까? 식 형태에서 의미 이항분포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항분포 60번 시행이라는 거죠. 자, 확률 자체도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 자, 의미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럼 우리가 이제 분산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항분포에서 분산은 NPQ 이런 형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60번 시행했고요. 확률이 2분의 1이겠고요. 그러면 6건의 확률도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 자, 4로 나누니까 15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분산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컨비네이션이 들어간 식이 쫙 조져 있어서 우리를 좀 살짝 좀 당황시키는 거지만, 특히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살짝 좀 변형했습니다. 요 부분들 제대로 된 의미를 좀 파악한 거죠. 자,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확률이다. 그러면 이항분포다. 해서 이론이 이제 어떻게 연결돼 가는지 보여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7번도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 형식이 되겠습니다. 상자 안에 흰 공 하나, 검은 공 둘, 파란 공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알겠습니다. 이 상자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반복하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 또 이항분포네요. 18번 반복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되겠고, 검은 공이 나온 횟수다. 자, 검은 공은 전체 공 6개 중에 2개, 그러면 3분의 1 되겠다라고 해지면 깔끔하게 이제 어떠한 분포인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라 이런 얘기 되는가요? 자, 먼저 변수 변화를 좀 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깔끔하게 처리해서 놓죠. 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 자, 절대값 씌운 거니까 2 되겠고 시그마 x 이런 형태, 가볍게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역시 분산을 구해야 되겠죠. 분산은 18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 3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9가 약분되면서 여기가 4가 되겠고, 그럼 이제 뭐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2가 되겠고, 그러면 문제의 정답은 그곳에 또 2를 또 곱하겠으니까 정답 4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부분 뭐 꺼내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또 역시 또 이제 반복한다라는 이런 형태에서 이항분포라는 판단을 좀 하겠고요. 됐습니까? 뭐 그렇다면 이제 뭐 확률을 구해가는데 6개의 공 중에서 뭐 2개 꺼내는 이런 형태라면 검은 공 2개, 그럼 이제 확률 3분의 1 가볍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분산 구해가는 것까지 무난했을 거고, 자, 이 부분에 이제 좀 마이너스를 넣어서 좀 우리가 우리 좀 살짝 헷갈리게 하는데, 자, 이게 이제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음수 변수 변화는 뭐 의미가 없는 거고,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절대값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서 풀이가 된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면 변수 변화까지 해서 깔끔하게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8번 마무리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표와 같습니다. 분산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와우, 열심히 산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계산을 위해서 좀 살펴보면 6분의 1, 4분의 1 이거 불편하죠. 12분의 2에다가 12분의 3에다가 12분의 6 이런 형태로 좀 전체 분모를 좀 똑같이 만들어 놓는 것이 계산이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평균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면 12분의 열심히 또 이제 곱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중간은 열심히 고쳤는데 의미가 없네요. 자, 그 다음은 이제 6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분의 1 해서 깔끔하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제곱의 평균 들어가게 되면 12 처리해 주겠고, 이제 제곱해서 갈 거니까 1에다가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1에 6 되겠고, 여기 이제 4가 이렇게 처리되네요. 그렇게 되니까 12에 1 이렇게 돼서 또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산 들어가면 되겠죠. 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이 부분 2분의 1의 이제 제곱 이런 형태 됐습니까?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계산되면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4분의 3 해서 우리가 좀 시간 많이 걸릴 줄 알았더니 의외로 조금 이게 계산이 좀 이게 분수로 되어 있었지만 확률 자체가 계산이 좀 잘 될 수 있는 숫자 구성을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의외로 가볍게 분산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계산이 좀 복잡하더라도 절차만 잘 지키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두려움 없이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함께 살펴봅니다. 확률 배수 x의 확률 분포가 표와 같습니다. 평균 주어져 있을 때 상수 AB에 대해서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지수 AB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자, 우선은 확률의 총합이 1이 됩니다 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A 더하기 B 가서 6분의 1 빼니까 6분의 5 해서 가볍게 식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평균 계산해야 되겠죠. 2A, 3B 처리가 되겠고 더하기 자, 6분의 4. 6분의 4를 3분의 2로 좀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은 이제 3분의 8이다 라고 해서 됐으니까 좀 약간 좀 일치를 시킨 거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이 2a 플러스 3b 처리되겠고 이 부분들이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6 그럼 2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 건가요? 와,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값을 구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위쪽 식에다가 뭐 3배를 좀 해볼까요? 아니면 2배가 좋은가요? 2배에서 빼면 이제 B 값을 얻어져가는 거니까 2배에서 빼기를 해가는 그런 형태를 좀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B 이렇게 나오겠고 그럼 2-6분의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12에서 10을 빼니까 6분의 2 해서 뭐 3분의 1이라는 형태. 아니 6분의 2를 그냥 일단 3분의 1을 구해놔야 되겠죠. B 값을 구했습니다. 자, B 값이 구해져 있으니까 B 값을 이곳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 되니까 되겠고 그럼 A 값은 그럼 얼마?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A 값, B 값 모두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문제에서는 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해라 이런 뜻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4분의 1에다가 9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하기해서 계산하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36분의 9 더하기 4 이렇게 해도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36분의 13 이런 형태로 계산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가 뭐 표에서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에 해당하는 뭐 확률의 총합이 1이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평균을 구해가는 절차 이 두 가지 과정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 다음에 뭐 연립방정식에 해당하는 그런 풀이니까 무난히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5보다 클 확률, 13보다 클 확률 이렇게 구했는데 아주 좀 재미나게 구성이 되는데요. 자, 근데 이제 지금은 여기 나왔을 때 0.72하고 0.28이라는 이 수의 개념을 조금 알고 있어야 문제풀이에 좀 보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를 이룬다 그러면 이제 정규 분포는 이제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제 문제에 써져 있는 숫자 5하고 13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숫자가 써 있다는 얘기죠. 자, 5 이렇게 13 이렇게 13보다 클 확률 이 부분들이 0.28 되는데 지금 0.72 부분들이 이만큼 부분이 0.7이거든요. 부족한 부분 0.28을 여기 이제 즉 여기 오른쪽에 있는 넓이하고 이쪽 넓이가 이제 같아지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즉 이제 대칭 구조 형태의 모양으로 딱 돼 있어야 이것은 0.28, 0.7이 이제 합쳐서 이제 전체 확률 1 되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아주 교묘하게 숫자들을 즉 평균이 얼마다. 평균이 얼마다. 정 가운데 숫자에 해당하는 거니까 평균이 얼마가 됐죠? 18에다가 근데 이게 지금 평균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냥 구해서는 놓아야 되겠죠? 18에 이제 9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주 그럴싸하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이제 풀어야 될 항목이 또 아주 재미난 항목이 또 좀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구해가는 값이라는 것은 평균에서부터 얼마만큼? 4만큼 떨어져 있는 간격에 해당하는 확률이다. 와,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봤을 때 5에서부터 13까지의 확률 이런 개념이 되어 있는 거죠. 오, 아주 재미난 형태의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주어진 이 숫자들, 써져 있는 이 확률들 좀 더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림을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그려서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자, 이곳에서부터 확률이 쭉 계산한 것이 얼마가 되겠죠? 0.72 이렇게 좀 계산되어 있는데, 자, 이쪽에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을 좀 빼야 되는데, 이쪽 확률이 또 0.28 좀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빼야만 이 사이의 넓이 이렇게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0.72에서 0.28을 또 이렇게 또 빼야 되는 이런 거라면 2에다가 4가 되겠고 6에서 2를 빼는 건가요?
6에서 2를 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0.44 해서 싹싹 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 주어진 숫자를 아주 교묘하게 잘 이용했습니다. 자, 주어진 숫자 5보다 크다, 13보다 크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서 평균을 구해가야 되는 형태가 되겠고, 평균에서부터 4만큼의 차이,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절대값도 있으니까 그 차이 나는 숫자라는 얘기는 즉 5부터 13까지 확률이다 라는 표현들이 좀 담겨 있는 식이니까 그 식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잘 캐치하면 자, 무난히 풀 수는 있긴 한 그런 문제인데, 와, 주어진 숫자 값들 사이에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니까 그 의미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곳에 집중해서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부터 2 주어져 있고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k부터 2까지 확률 구해달라 라고 했는데,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좀 그림을 서로 그려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0부터 1까지는 k라는 값이니까 k라는 값이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k 이렇게 좀 써서 쭉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직선이 되겠고, 당연히 2를 집어넣으면 k 이곳에서부터 2를 대입해주면 와, k값보다 좀 커지는데 3분의 2만큼 더 커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러니까 k 플러스 3분의 2 이런 형태만큼 더 커져 있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확률의 총 합이 1이라는 사실을 좀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계산하죠? 이렇게 좀 잘라서 여기 이제 직사각형을 먼저 계산하면 되죠. 그럼 2k 처리가 되겠고, 더하기, 자, 가로 길이는 1, 세로 길이는 3분의 2만큼 더 늘어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3분의 1만큼 더 늘어난 이 확률, 그럼 이제 전체 확률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k는 3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그럼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k 값을 구했습니다. 자, k값 3분의 1, 이 값 자체가 3분의 1이었다는 뜻인 거고, 자, 그 다음 문제 풀이 자체는 또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1이라는 이곳에서부터 쭉 구해가지고 이 뒤쪽에 좀 무엇을 구해달라? 확률을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중간에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그래프 모양이 바뀌는데 구하기 좀 불편하니까 저는 이곳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가로 길이 3분의 1, 세로 길이 3분의 1이니까 9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 x가 이제 k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 확률이란 것은 전체에서 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죠?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1 빼기 이제 9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하겠다. 아유, 식을 쓰는 게 뭐 불편하군요. 그냥 개념적으로는 1 빼기 9분의 1 처리해서 이제 답을 구한다 이런 얘기인데, 정답은 이제 9분의 8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연속 확률 변수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 확률의 총합은 얼마다? 2다 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풀이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영생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이때 50보다 작은 확률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0부터 36까지 확률, 54부터 60까지 확률. 재미난 표현의 식이 좀 주어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게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이 개념이 문제에 좀 싹 담겨 있는 그런 형태의 식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줘야 될까요? 저희 이제 개념적으로 쭉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좀 짝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30부터 36까지 확률, 뭐 이런 형태가 쭉 돼 있겠고, 그럼 문제에서 또 54부터 60까지 확률, 이런 형태의 확률이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대칭 구조 모양을 이용해서 딱 이렇게 처리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런 숫자들, 물론 이제 안쪽 숫자도 해도 되는데 바깥쪽 숫자가 계산하기 쉽죠. 90이 되니까 이제 45, 정 가운데 숫자, 이 부분이 바로 뭐다? 평균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가의 의미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는요. 자, 평균에서부터 5만큼씩 떨어져 있다. 지금 이제 평균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냐면 45로 되어 있는데, 평균에서부터 빼기 5 더하기 5 되어 있으니까 대칭 구조로 쭉 이렇게 살펴봐서 그럼 이쪽이 50이라는 숫자가 되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0.68이다. 대칭 구조로 0.68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쪽 절반만 해주면 이제 0.34 이런 모양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쪽 확률이 0.34다. 대칭 구조로 해서 이제 반대편까지 딱 되어 있는 건데. 됐죠?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이제 50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쪽 절반은 그럼 무조건 0.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하게 되면 0.84 이렇게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지금 이 표를 좀 거의 이용을 안 한 거죠. 와, 이용을 안 하고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네요. 자, 문제 그럼 뜻 다시 한번 좀 파악해 볼까요?
자, 주어진 식, 이게 이제 정규분포에 대해 대칭성에 대해서 언급했다라는 사실을, 그죠? 지금 숫자 차이가 지금 이렇게 똑같이 6 차이가 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결과가 같아지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대칭 구조를 이용해서 다른 곳에서는 똑같은 6 차이 나게 이렇게 확률 만들었을 때 절대 이제 이런 부분하고 이제 같아질 수 없는 거거든요. 대칭 성질에 의해서 평균 45다라는 걸 좀 알아내야 되겠고요. 그다음 주어진 정보가 아주 교묘하게 사실은 0.68이라는 것이 이쪽에 0.34의 절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 뭐 표준 편차에 대한 개념을 준 겁니다. 우리가 이제 표준화해 갈 때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해주는데 이 분자 부분의 차이가 지금 5 되는 거니까 시그마 분의 5 이렇게 된 값이 문제로 봤으면 z 값이 1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제 표준 편차가 5다라는 개념이 주어진 건데 지금 그 부분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50보다 작다 됐을 때 평균에서부터 5 차이 나는 부분들의 이쪽 확률이 0.34 이 부분 확인하겠고 이거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지금 질문 던지는 거니까 조금 이제 수월하게 또 풀어갈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뭐 지금 표를 이용하지 않고도 풀이 가능한 건데 굳이 표까지 뭐 동원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표에서 의미도 조금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좀 잘 풀 수 있게 이 개념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14번 이어집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60이다 돼 있으니까 평균이 60 이렇게 돼 있고 표준 편차가 4가 되는 거죠. 16 써져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4제곱 이렇게 되는 항목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54부터 그다음 어디 맞죠? 56 이렇게 됐으면 56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 사이에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래서 x값이 54보다 크거나 같고 56보다 작다 이런 부분들의 확률을 구해가려면 우리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죠?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럼 이제 표준 편차가 얼마로 됐죠? 4 됐으니까 4분의 54 마이너스 60 이런 개념이 되겠고 이렇게 이제 z로 거쳐가는 거죠. 4분의 56 마이너스 60 이런 개념을 해서 식을 좀 써가야 되는데 식이 좀 이렇게 쓰니까 매우 불편하죠.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4분의 54 그다음에 이제 x 바 형태에다가 이제 56 들어가고 빼기 60 해주게 되면 이제 z 값이 딱 나오죠. 됐습니까? 4분의 자 이쪽 값은 6이 되니까 4 마이너스 4분의 6이 되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처리 되겠고 뭐 지금 뭐 다시 한번 또 쓴다면 z 값이 이제 마이너스 1.5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은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뭐 마이너스 1 이런 형태의 값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된다면 표에 가서 1.5하고 1에 해당하는 거니까 0.4332에서 0.3413을 빼야 답이 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빼면은 9가 되겠고 1 되겠고 거꾸로 가면 이제 9, 1 또 그다음에 9, 0 이렇게 되겠네요. 9, 1, 9, 0 거꾸로 가서 좀 써야 되는 거니까 자, 1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정기분포에서 표준화를 거쳐서 확률을 구해간다. 이 절차 부분만 우리가 정확하게 학습이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5번 함께 합니다. 검은 공 2개, 흰 공 3개가 들린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 색을 확인하고 주머니에 다시 넣는 시행을 600번 반복한다. 600번 반복한다. 이항분포죠. 600번을 반복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른 색깔의 공을 꺼낸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확률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5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꺼낸다. 그럼 이제 10가지가 되겠고 다른 색의 공을 꺼낸다는 얘기는 검은색 공 하나를 꺼내고 흰 공 하나를 또 이렇게 꺼내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이제 6 이렇게 쳐야 되니까 10분의 6 이렇게 쳐야 되니까 확률이 그러면 이제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5분의 3 확률 이렇게 변수가 되겠다.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횟수가 372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게 되면 이 부분들은 다시 정기분포를 따르죠. 평균을 또 열심히 구하면 되니까 자 120에다가 3 해주니까 360이 되는 건가요? 360 되겠고 그러면 360에다가 다시 또 5분의 1을 또 곱하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100 얼마가요? 5, 7, 35 이렇게 되죠? 5, 20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이제 9, 8, 72에다 또 2를 곱하게 되니까 이게 16이 되는 거니까 4, 3, 4, 12, 12제곱 형태가 되는 형태의 정규분포를 따른다.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좀 해야 되네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열심히 600번을 던지게 되면 대충 이제 360번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372번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확률 x값이 372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또 역시 또 표준화를 해가면 되겠죠. z값으로 딱 고쳐가면 되겠습니다.
자, 12분의 처리가 되겠고 372에서 360을 이렇게 빼는 그런 형태라면 이 z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z값이 1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z값이 표준정보의 이 z값이 1보다 클 확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표에 가서 1을 좀 찾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클 확률이니까 0.5에서 열심히 3, 4, 1, 3을 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1, 5, 8, 7 뭐 이 정도 되겠습니까? 4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맨 처음 시작은 이항분포 똑같은 시행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이항분포에서 라는 걸 좀 확인해 줘야 되겠는데, 자, 이때 뭐 372번보다 클 확률, 우리가 이제 이항분포라는 걸 알지만 구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죠.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이항분포도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이런 이론을 통해서 무슨 의미인지를 확인했고요. 표준화 과정 거치는 부분들을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되면 큰 흐름 틀 보이니까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맞춰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겠습니다. 모집단의 평균, 제곱의 평균 나와 있을 때, 자, 표본 평균이 12보다 클 확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선 우리는 분산부터 좀 구해놔야 되겠죠? 분산 사이의 관계를 물어본 거니까. 됐습니까? 자, 이거는 그럼 이제 제곱의 평균 169에서 평균의 제곱 5제곱. 아, 그러면 25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144가 되죠. 144 이렇게 처리해서 값을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항목은 뭐냐? x 표본 평균의 분산 이렇게 된 것은 n분의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된다는 사실 좀 아십니까? 이런 얘기죠. n은 모르는 상태고 지금 이곳이 144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주면 좀 12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이걸 물어본 건가요?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12제곱에서 약분이 되는 거니까 n은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좀 처리가 돼 있는데, 자, 문제를 보게 되면 n이 이제 4 이상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뭐 자동으로 이제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만족시키는 n 개수를 구하라. 그럼 이제 4부터 12까지 과연 몇 개가 있습니까? 물어봤으니까 12에서 4를 빼고 두 숫자 모두 들어가니까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하니까 만족해주는 숫자는 9개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모집단하고 표본 구하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분산에 있어서는 이런 차이가 된다라는 이 식을 이제 얼마나 확실하게 잘 기억하고 있냐 질문 던진 거죠. 참고로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이제 모평균 이렇게 된다는 사실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이라면 공식에 해당하는 그런 패턴이니까 정확하게 모집단하고 표본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17번 이어집니다. 모평균, 모표준편차 가르쳐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가지고 구한 표본 평균을 x바이고 이를 이용해서 자, 모평균을 좀 95% 열심히 추정을 했습니다. 실내 구간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실내 구간 길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우리가 추정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구한 표본 평균에다가 더하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열심히 구한 것에다 빼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이제 실내 구간을 쫙 구해갈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좌측에 있는 것을 a, 우측에 있는 값을 b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그랬을 때 b-a를 구하라. 그런 것은 그럼 이제 실내 구간 길이를 구하라 이런 패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2배의 z의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 된다. 이 값을 열심히 좀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2배 되겠고 95%다.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그 z값에 해당하는 값을 2로 좀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가죠.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표본의 크기는 4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루트 400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가 5라고 했으니까 5를 이렇게 딱 써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근데 이게 지금 루트 부분이 이게 지금 20으로 풀리는 거죠. 20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계산하게 되면 실내 구간 길이는 얼마였습니다. 1이었습니다. 라고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실내 구간 길이 구해가는 부분 처리하려면 일단 실내 구간 자체를 이제 정확하게 표시해가는 이 부분들이 학습이 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표준화 과정에 있을 때 그 식을 좀 기억하게 되면 오른쪽 하나 부분 이렇게 좀 가볍게 또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자, 이걸 이용해서 실내 구간에 해당하는 식을 좀 이해하고 그 다음 이제 문제 풀이에서 실내 구간 길이
오른쪽에 있는 값을 2배에서 풀어가는 거니까 이런 이제 이론 관계들을 좀 이용하셔서 조금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y도 정규 분포를 따라갑니다. 중요한 점이 있네요. 이쪽에 이제 3제곱, 3제곱 결과가 이제 똑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두 개의 표준 편차가 같으니까 그래프 모양이 서로 어떻게 되겠다? 일치하겠다. 이런 관계가 있다.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변수 x, y 사이에 변수 x 확률 밀도 함수를 fxgx라고 한다. 주어져 있을 때 이런 아주 흥미로운 또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자, 이제 그래프 모양이 이제 똑같이 이렇게 그려져, 굉장히 똑같이 그려져야 되는데 똑같이 그려질까요? 이렇게 좀 돼 있고, 하나는 평균이 20 돼 있고, 하나는 평균 뭐라고 m 이렇게 돼 있고, 이때 이제 똑같은 위치를 좀 이렇게 좀 한번 표시해 볼까요? 됐습니까? 그림 모양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쪽에서 17일 때의 함수값입니다. 요 함수값. 근데 이제 요 부분 돼 있을 텐데 지금 이쪽 y라는 변수에 25일 때 함수값, 25일 때 함수값은 좀 커야 되는 거니까 25가 조금 더 이렇게 더 안쪽에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편도 쭉 되겠고요. 됐습니까? 여기 값보다는 조금 더 안쪽. 물론 이제 같아도 되니까 여기서부터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요런 쪽 사이 부분에 25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이 17에서부터 보다 25에서부터 m까지 간격이 더 좁은 m에서부터 떨어진 간격이 더 작은 쪽에 존재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평균을 오른쪽에 평균을 아직 모르는데 모르는 이 상태에서 25부터 34까지 이 확률들을 구해가는데 확률이 이제 최대가 되도록 표를 이용해서 구해달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대가 된다라고 해주면 이런 얘기가 좀 담겨 있네요. 25라는 숫자 부분이 평균을 넘어가서부터 좀 구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곳에서부터 이곳까지 확률 이렇게 구해가라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최대가 안 되죠. 자, 이 간격이 지금 25부터 34 이렇게 처리가 돼 있으니까 그죠? 간격이 지금 딱 어느 정도 좀 정해진 이런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지금 열심히 이제 풀어가려고 좀 보게 된다면 요거는 좀 잘 안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어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 우리는 이제 표준 병기분포 모양을 또 앞서려 갔을 때 이쪽에 이제 우리가 25부터 했을 때 25를 이제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금 이 간격 사이에 이 가운데 부분을 최대한 많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 자체 지금 여기 이제 차이가 3만큼 나는 거니까 여기에 3 이상 더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을 28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34면은 얼마까지 갑니까? 조금 더 많이 가야 되는 건데 이런 관계 형태로 해서 됐습니까? 34 이런 형태에서 확률을 만들어 갔을 때 됐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부분 평균 주변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구해야 뭐가 되겠다? 최대값이 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시기에 아주 재미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5보다 크거나 같고 그다음 y의 변수였나요? 변수 자체가 이제 34 이렇게 되가는 이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때, 자,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가야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문제에서 지금 3으로 좀 주어져 있으니까 3분의 이렇게 처리됐을 때, 자, 이게 25, 34 빼기 여기 평균을 해야 되는데 평균은 이제 28로 놓았을 때. 왜냐면요 여기 좀 차이가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차이가 3돼 있을 때 가장 이제 집중해서 이제 평균 주변에 이제 확률들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니까 이렇게 처리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z값이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거겠고 여기는 또 얼마가 되는 건가요? 6이 되는 거니까 z값이 2에 해당하는 겁니까? 2에 이렇게 해당하는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표에 갔을 때 1이라는 거하고 2라는 거하고 두 개의 확률들을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더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위에 하나 올라오니까 8, 1, 8, 5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5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의미 해석이 조금 담겨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잘 캐치해야 되겠습니다. 자, 17보다 25가 더 크다. 25라는 값이 평균 주변에 더 가까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프 모양은 똑같은 상태에서 평균 주변에 더 가급적이면 가까이 있도록 해주십시오. 물론 이제 같은 것까지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25부터 34의 확률이 최대가 된다. 이게 조금 이제 반대편으로 이제 평균을 넘어가는 숫자부터 25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숫자가 쭉 커져가면서 확률을 구해갈 때 이 확률보다는 아무래도 평균 주변에 있는 숫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들의 확률이 더 크겠죠. 그래서 그림 모양 결론이죠. 결론 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 위치도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17하고 이제 25하고 평균에서부터 이 떨어진 차이가 이제 같은 위치가 되도록 이제 만들어진 거죠. 최대한 많이 들어가도록 평균 주변의 자료가 많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든 이 모양을 상상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담겨 있는 좀 그럴싸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9번 이어서 풀이 시작합니다. 모평균, 모표준 편차가 4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기를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x바의 기대값, x바의 분산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m은 어떻게 되냐? 질문 던졌습니다. 자, 우리가 표본 평균의 기대값을 구해야 되면 이게 모평균으로 같다 이러는데 이 부분이 2n이다 라고 해서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은 그럼 어떻게 돼요? n분의 바리언스 x 분산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n분의 표준 편차가 4 이렇게 됐으니까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결과가 얼마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은 64라는 것을 가볍게 알 수 있겠고요. 64를 싹 대입해주면 이제 우리가 뭘 구하라는 거죠? 지금 n은 이렇게 됐을 때 모평균 m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저 2배에서 그냥 128 이렇게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은 모집단하고 표본 사이의 관계만 좀 정확하게 잘 알면 되죠. 이렇게 관계 그 부분들만 정확하게 좀 기억하고 있으면 자, 무난하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0번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은 1, 2, 3, 4이고 변수 y가 갖는 값은 3, 5, 7, 9입니다. 상수 k에 대하여 y를 확률들이 아주 독특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원래 확률들에다가 이렇게 k배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확률의 총합을 좀 열심히 구해가야 되는데 아주 재밌는데요. 어쨌든 px는 i에다가 좀 열심히 곱하기 해 가는 거니까 그럼 좀 어떻게 처리할까요? px1에다가 또 k배 해주고 뭐 k배 해주는 거니까 k 공통 튀어나가고 pxi 또 px2 이거 시그마로 써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그냥 뭐 일단 쓰겠습니다. 3에다가 px4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되겠고 그 다음 이제 k를 좀 다 더하니까 4K 처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확률의 초값이 1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5K가 되겠고 이 부분이 1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이제 5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재미난 패턴인데요. 자,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면 확률 변수 x라는 것은 어떻게 됐죠? 1, 2, 3, 4 이런 변수를 갖겠고 뭐 이때가 이것을 px는 1 이런 형태로 해서 px는 4 이런 형태로 확률이 되겠고 뭐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px는 x 이렇게 처리됐고 자, 이때 변수 y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3, 4, 5, 6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형태 아주 재미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i라고 했을 때 이곳이 이제 2i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해서 3, 4, 5, 6, 7 이렇게 좀 나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확률도 이곳에 이제 이렇게 변환시켜 가지고 kpxi에다가 더하기 k 이렇게 물론 이제 k 값을 5분의 1 구했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자, 요런 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시그마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 i에다가 px는 i를 이렇게 곱하기해서 i가 1부터 4까지 열심히 계산한 결과가 이제 이쪽에서 평균이 돼가는 건데 이 결과가 얼마다? 2분의 5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자, 변수 변화를 좀 나중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기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시그마 i는 1부터 4까지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자, 변수 자체가 i를 기준으로 따지면 2i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때 또 계산해주면 이제 5분의 1을 공통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5분의 1 끄집어내서 그러면 이제 pxi에다가 더하기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오호, 이런 형태가 y라는 변수의 평균이 되겠다. 와, 이 변수 y에 대한 평균 이 부분들이 표현이 좀 어려운데 자, 일단 여기서 1차 이해를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온 변수 3, 4, 5, 6, 7이라는 변수가 이런 i를 중심으로 이렇게 바뀐 거니까 그 바뀐 변수에 그거에 따른 바뀐 확률들 이런 표현이 돼 있죠. 문제 5분의 1 지금 공통 부분에서 이렇게 딱 꺼내는 거니까 이 부분 계산해 주면 되겠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 식을 세워가는 부분들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인데 좀 다시 한번 좀 연산해보고 해서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그마 전개를 하게 되면 또 2i pxi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은 또 시그마 2i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pxi도 있고 더하기 1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럼 5분의 1 되겠고, 자, 이 부분들은 열심히 곱하기해서 더하기해주면 이게 이제 평균인데 이게 이제 2분의 5라고 나왔으니까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요거는요 2배 해주고 이제 변수들을 다 더하기 한 거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변수들을 다 더하기 한 거고, 요거는요 확률의 총합이니까 1이 되겠고, 요거는요 1이 4번 나오니까 4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오, 그럴싸하게 계산이 되는데요. 자, 이 부분 계산 결과가 10이 되는 거니까 20 처리가 되겠고, 여기가 또 그럼 또 10, 다 합치니까 또 10이 되는데요. 이렇게 처리돼서, 자, 그러면 이게 또 얼마가 되겠어요? 30이니까 6 이렇게 계산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계산을 좀 맞췄는데, 그곳에 또 5배를 해서, 그러면 5배를 하면 얼마죠? 6이었죠? 그럼 5, 6, 30에다가 더하기 2 해주는 거니까 32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맞추긴 했는데, 아무래도 좀 살짝 좀 까탈스러워지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부분들도 이제 시그마 형태로 좀 써가는 부분들을 좀 더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기본 개념, 확률 총합에 이제 K배 되어 있고, 또 K가 이제 4번 더하겠어. 이 확률이 총합이 1 되겠다.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X라는 변수의 확률이니까, 여기가 이제 1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K 되겠고, 그래서 이제 K 값을 구해가는 부분. 자, 이 부분 이제 1차 난관 통과.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부분이 어렵죠? 이 부분들은 이제 변수 i라고 해서 그다음 pi에 있어서 열심히 곱하기 한 부분들이 이제 확률이 되는 건데, 그 확률이 이제 2분의 5다. 좀 이제 기호를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만,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변수 y가 이제 하이라이트. 이 x라는 변수를 중심으로 변수 변환 개념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확률도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대값을 구해 가려면 그 부분들을 제가 열심히 이렇게 이제 곱하기. 자, 5분의 1 공통 튀어나가고요. 됐습니까? 자, 이 식을 좀 이해하고, 그 다음 이제 뭐 시그마 규칙에 의한 연산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자, 이해를 좀 잘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는 제법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아래표 같습니다. 평균 주어져 있을 때 표준 편차를 구해가는 과정과 결과를 서술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보니까요, 확률의 부분에 이제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a 더하기 b 확률 총합부터 좀 시작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 6분의 1하고 4분의 1을 더하게 해주면 이것도 얼마가 되죠? 가서 빼면 되겠죠. 6분의 1하고 4분의 1 더하기 하니까 12분의 2, 3 해서 이렇게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분의 5였군요. 그러면 12분의 7 해서 결과를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 관계식 하나 나왔습니다. 자, 평균이 주어져 있으니까 열심히, 그럼 이제 여기 부분을 좀 센스 있게 좀 써놔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요걸 아예 그럼 12분의 2에다가 12분의 3 이렇게 아예 만들어 놓을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앞에 부분은 좀 필요가 없고요. 열심히 평균 구하게 되면 일단은 A가 되겠고, 여기는 그냥 하죠 뭐. 다음에 좀 고쳐가도 되겠죠. 자, 4분의 1을 쓰면 되겠습니다. 4분의 2 쓰겠고, 그 다음에 3B 처리해준 결과가 4분의 7. 4분의 1 만든 이유는 여기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A 더하기 3B 처리해서 4분의 5 해서 결과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열방식 형태를 풀이 계산해야 되니까 일단 요건 12분의 15를 좀 만들고요. 그러면 빼기 해주면 2B 처리되겠고, 그러면은 12분의 15에서 빼니까 8 처리가 되겠고, 됐습니까? 하하하하. 계산해 주니까 그럼 이거 얼마가 되는 거죠?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B 값은 3분의 1. 일단 3분의 1 이렇게 써놓는데, 이곳에다가는 그냥 12분의 4 이렇게 써놓아야 좀 계산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은요, 이게 이제 12분의 4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A를 또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12분의 가서 4를 빼니까 12분의 3. 12분의 4 빼게 해주니까 12분의 3 되겠고, 그럼 이제 4분의 1 이제 써놓는데, 계산할 때는 또 이제 12분의 3 이렇게 써놓고 계산하는 게 좋겠죠? 됐습니까? 자, 일단은 문제에서 평균은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제곱의 평균을 또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제곱의 평균 구하려면, 자, 분모가 이제 전부 다 12로 만들었으니까 12분의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0은 필요 없고요. 여긴 1, 제곱해도 1이고 곱하기 해주면 3 되겠고, 그 다음은요, 4에다가 4, 3, 12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요, 3이니까 제곱하면 9가 되겠고, 우와, 4, 9, 3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은 계산을 하는데 좀 불편한데 3으로 좀 일단 나누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3, 4,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4분의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5에다가 그럼 17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분산을 또 열심히 구하겠습니다. 그럼 4분의 17 빼기 평균이 아까 얼마죠? 4분의 7 이렇게 돼 있으니까 4분의 7의 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계산을 또 16으로 만들어야 되네요. 또 4를 곱하게 해주니까 4, 7이 28에다가 68 되겠고 49 이렇게 좀 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16분의 9에다가 19 이렇게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구했을 때 지금 문제에서는 좀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습니까? 표준 편차 그러면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니까 4분의 루트 19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큰 흐름 틀에서 우리가 표를 만들어서 평균 분산 구해가는 절차만 기억하고 있다면 크게 무리는 없는 거죠. 확률의 총합 부분, 그 다음에 주어진 평균 이 부분 나와서 이제 A값, B값을 좀 구해야 되겠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제곱의 평균 구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분산 구해가는 과정까지 연산을 쭉 좀 진행하면 표준 편차까지 무난히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인데, 자,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미지수가 좀 들어가 있고 그러는 거니까 계산 미스 없이 잘 하려면 평상시에 어느 정도 연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정기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자, z는 z값을 이렇게 놓게 되게 되면 z값은 표준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여기 주어져 있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n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뭐 평균 부분들은 뭐 z의 z값의 평균을 구해간다. 그렇게 되면 z값의 뭐 3x 바 마이너스 90 이렇게 처리해 가는 건데, 이 부분들이 3 expectation x 바에다가 빼기 90 이렇게 처리됐고, 이곳에다가 이제 30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90 마이너스 90에서 0입니다. 뭐 주어진 정보가 0이라는 것만 확인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좀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분산해서 좀 찾아봐야 되겠죠. 분산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면 분산 3x바 마이너스 90 처리가 되겠고, 이거는 이제 9배의 바리언스 x바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9 곱하기 n분의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가 될 건데, n분의 9 곱하기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16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 결과가 지금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n이라는 것은 9 곱하기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54에다가 9는 9, 144가 되겠네요. 그래서 n값은 144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변수 변환해가는 식이죠. 이렇게 이제 변수 변환해가는 식, 변수 변환해가는 식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있다면 표본 분산은 뭐 분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들도 좀 기억하게 되면 풀이하는데 또 필요한 요소들은 이제 다 아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연산만 정확하게 잘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3번입니다.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영생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A대학 수학과에서는 수능 시험 결과 수학 점수가 높은 사람 N명을 선발하였고, 당연하죠. 수학 점수 높은 사람 선발하겠죠. 더군다나 수학과에서. 자, 입학 원서를 낸 500명 중에서 평균은 74점, 표준 편차가 6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대략 개념 설정을 하려면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74였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500명 학생이 수학점이 86점인 사람이 86점이 이렇게 합격할 라인에 좀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합격했을 때 n이 최소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최소값? 그러면 n이라는 부분들은 참 뽑는 인원은 이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커질 수가 있는데, 그죠? 최소 인원이면 딱 여기까지 뽑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개념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니까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좀 열심히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86점이 이제 어디 위치에 해당하는지 확률 좀 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86, 그 다음에 빼기 74, 표준 편차가 얼마였죠? 표준 편차가 있었는데, 그렇죠. 표준 편차가 6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들이니까 계산하면 이제 z값이 2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가 좀 식을 써야 되겠습니까? x가 86보다 클 이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렇게 되게 되면 자, z값으로 따져보게 되면 이런 형태. 됐죠? 자, 이런 형태의 값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한 번 더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수식으로 보여드리는 부분들이 자, 이렇게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됐죠.
자, 됐습니다. 그럼 z값이 2에 해당하는 숫자니까 0.477이 이렇게 되는 그런 숫자가 되겠고, 그러면 0.5에서 0, 마지막 문제에서 왜 자꾸 숫자를 이상하게 쓰죠? 477이 이 부분들을 좀 빼게 해서 계산 결과를 구해야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9에서 2를 7 빼니까 또 2가 되겠고, 9에서 2가 되겠고, 여긴 0이 되나요? 0.028 해서 확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뽑는 인원이라는 것은 여기 점수보다는 조금 더 지금 요 명수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저기 많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자, 어쨌든 지금 몇 명을 중심으로 해서 500명을 중심으로 해서 뽑힌 인원이 0.028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어 있으니까 동그라미 두 개 소거하게 되면 5 곱하기 2.28이 되겠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명수가 되겠죠. 58, 40, 25, 10 처리가 됐고 2, 5, 10, 11.4명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지금 이렇게 딱 뽑힌 지금 현재 86점 받은 학생이 11.4명 위치에 해당한다. 여기서 이제 뽑힌 거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이제 사실 조금 더 뽑을 수 있는 n이 최소값이다. 그럼 몇 명까지 뽑을 수 있겠습니까? 12명까지 뽑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12명을 뽑는데 내가 이제 11.4명 위치에 딱 걸려서 내가 이제 선발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 문제 뭐 특별하게 어렵다기보다는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좀 캐치를 해서 풀이를 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어서 살짝 좀 힘겨운 요소가 있으니까 그 부분 어떤 의미인지 파악해가는 과정을 좀 공부를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4점, 76점을 받았는데 합격이 되었다. 그럼 내가 받은 위치라는 것은 전체를 봤을 때 확률적으로 0.028의 위치에 해당하는 거다. 현재 그러면 내의 석차를 보게 되면 11.4등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11.4등 이렇게 했는데 내가 좀 뽑혔다. 그렇게 되면 이제 최소 명수는 도대체 얼마나 뽑히길래 11.4등이 뽑혔을까? 12명 뽑는데 뽑힌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설명 잘 이해됐죠? 조금 의미 파악이 담겨 있는 거니까 복습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3번 영생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23번뿐만 아니라 그 앞에 조금 까탈스러운 문제들 몇 문항이 보이는데 복습들을 잘 해서 확실하게 좀 이론들을 좀 점검해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영생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